예, 외국환 거래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7회 40조의 2항 2호를 보면 체결된 파생금융거래를 변경 취소 및 종료할 경우에는 그 파생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금융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건 이제 별도의 거래로 봐서 이건 뭔가 투명성을 위해서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벌칙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손실 이전 거래라고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데 키코 피해 기업들이 통상 지금 정확치 않습니다만 이 손실 이전 거래로 해서 2차적 피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원래 키코 거래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손실 이전 거래를 이제 Historical Rate Rollover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여기 외국환 거래 규정의 손실 이제 이전 거래입니다. 우리 하영구 행장님, 요 키코 피해서 기업들하고 이런 손실 이전 거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거래, 유사한 거래는 한 적이 있죠. 한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방금 말씀하신 Historical Rate Rollover는 만기 시의 과거의 환율로 다시 연장을 하는 거는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은행의 내규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래는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당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을 가지고 거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구조화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재구조화를 하더라도 재구조화를 하더라도 그거를 과거의 환율을 적용을 했을 때 Historical Rate Rollover로 그 재구조화가 되는 거고요. 예. 현재의 환율로 하면은 그때의 그 손실 부분을 정산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손실 정산을 안 했지 않습니까? 손실 부분을 정산을 하고 또 동일한 기업에 연이어서 하는데 그거를 과거 조건을 종결을 해야 되는데 종결을 하지 않고 새로운 거래로 이렇게 이연시키는 손해를 이연시키는 것을 현상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행에서는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내규로 그걸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했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거는 이제 그 규정 위반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계법상의 그 손실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숨기거나 또는 이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맞죠? 맞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그 특별한 승인을 받고 하게끔 돼 있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요 사안이 여러 개 접수가 돼서 조사를 했는데 법령 위반 여부가 명확치 않았어요. 않았다는 이유로 종전거래는 그냥 없는 걸로 한다. 사실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그래놓고 2008년 7월 이후에는 이렇게 취급한 법령 위반이 명확한 손실 이전 거래로 봐서 제재한다. 이렇게 해서 제재당한 기업이 있어요. 제재한 은행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정현진 증인? 네네. 우리은행이 요 사유로 제재당한 사실 알고 계시요? 지주회사라 확실히 좀 분명치 않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기억이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시티은행이나 스탠드 차트은행은 비슷한 거래가 있었는데, 법령 위반이 분명하다 이렇게 해놓고 똑같은 거래를 했는데 우리은행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재를 받았어요. 기억 못하세요? 네,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평가 손실을 이연시켜주면서 그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연체이자율을 적용했어요. 연체이자율. 지금 하영구 행장님께서는 그런 거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건 부인하시네요. 연체이자율이니 이자율이 이런 건 없었다는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그러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우리 CD 금리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요거 좀 띄워줘 보세요. 하나은행의 이현주 부회장님, 예. 저기 보십시오, 한번. 저 보세요. 저 한번 눈이 나쁘서 안 보십니까? 1개월분은 빼시고요. 1개월에서 2개월, 2개월에서 3개월, 3개월에서 4개월, 4개월, 5개월이에요. 3개월 초과 4개월. 그래서 다 비었어요. 하나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동안 한 번도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죠, 저기가. 뭡니까, 저게? 저것은 저거는 인정하시죠? 저거를 우리 금감원에 제출했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도자료를 인정하시죠? 제출하신 걸 금감원에 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그 보도자료 내신 후에 보니까 저희가 전산 직원이 소팅을 잘못해가지고 저 부분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저기에 뭐가 발행이 됐습니까? 저기에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얼마가 발행됐어요? 2조 3천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은행에서는 금감원의 자료를, 저 중요한 자료를, 저게 뭔지 아시죠, 저희가? 저 구간이. 예. 저 구간이 기준금리 구간입니다. 예. 그거를 전산은 잘못으로 그 금감원에 잘못 제출했다? 그러면 뭐예요? 저건 다 거짓말이에요? 저 1개월만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기도 빠졌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기만 저것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게 저기는 발행을 했다고 해야지 은행한테 더 유리한 겁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예. 무슨 유리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사실대로 보고했냐 그런 얘기.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 직원의 실수로 잘못 보고됐습니다. 예.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실수를 해. 저희가 보기에 저거 보면 저건 계속 우리가 환율이 이율이 떨어지고 기간이 떨어지고 하면서 저걸 4년 동안 발행 안 하면 변동금리에 해당하는 모든 금리를 기존 과거 금리를 유지함으로써 높은 금리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의도, 도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은 저렇게 유독 저거 하나만 발행 안 했지만 다른 은행은 거의 다 발행 안 했어요. 다른 데 좀 보여줘 보세요. 부산은행 보세요. 3개월, 4개월 초과 부산은행 다음 거 보여주세요. SC은행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만 시티은행 보면 또 3, 4개월 물이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적죠. 보십시오. 또 우리은행은 아예 발행을 안 했어요. 거의 다 발행 안 해버리고 그래서 그냥 다 물타기를 해버렸어요. 3개월, 4개월 90일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저 기업은행도 보면 저희 발행 안 하는데 2개월과 4개월 사이에 그 사이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저 중요한 정책이 90일물이 기준금리를 적용받는 금리인데 기반인데 그거를 기존금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함으로써 약간의 경우는 다르지만 증인의 하나은행이 아주 대표적으로 없지만 나머지도 대체적으로 90일물이 발행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의원은 강석훈 의원님의 마켓 그래프를 봤습니다만 어떻게 말이죠.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이율이 높습니까? 우리나라. 예? 변동금리 대출이 훨씬 높아요. 지금 현재. 위험도 부담하고 이자도 안 높고. 금리위원장 그거 언제 판단하셨어요?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변동금리가 그거는 있다는 사실을. 저는 뭐 조작
모르겠으면 지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지금 CD 금리에 대해서는 담합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보고 했으면 뭐 합니다. 자, 지금 담합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저 증인께서는 그러면 저 공정거래위원회 저 3개월 4개월을 전혀 없는 것을 고쳐서 냈습니까? 지금 혹시 여기 다르게 얘기하시면 이건 정말 언젠가 잘못을 하신 겁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부분은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내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지금 변동금리 대출이자 적용을 받는 대출 예금이 한 340조예요. 이게 1조 만약에 저 금리가 높아졌다면 3조, 1%면 6조 8천원이에요. 근데 대략 지금 약 2%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봐요. 그러면 3년 동안이면 얼마입니까? 3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5년 동안 반영이 안 되는데, 그걸 3년으로까지 나가더라도 약 20조.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금융 소비자들의 돈을 은행이 20조를 빼먹어요. 20조.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거 그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슨 감압조사 같은 게 아니고 감압정부가 아니라 도장. 금리를 이자율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떨어져 가고 있는 이자율을 과거의 이율을 그대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조작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금융위원회에서 그냥 널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없어요. 거기다가 그 사유로 해서 금융 소비자들, 내가 변동금리 적용받고 있는 내가 어떻게 이자가 될지도 모르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3년 동안 20조 정도를 뺏어 먹었다. 이런 지금 게재하신 통계는 제가 또 다시 확인을 다시 하겠고, 지금 우리 은행들이 고의적으로 CD를 발행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금리를 조작했다라고는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공정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진행되는 결과를 좀 지켜보겠으며, 또 저희로서도 지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정인 관련 보충 질문 마지막으로 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